최근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22일 월요일에 청약 시작한 엔시스란 종목의 경쟁률이 첫날부터 200대 1이 나왔습니다. 202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돈은 둘째 날에 들어오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첫날에 많아봤자 10대 1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첫날부터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화요일에는 라이프 시멘틱스란 종목이 상장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신규주 시초가 매수는 투기와 다를 게 없는 동전 던지기 매매니까 조심하시고, 첫날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첫날 시초가에 매수하는 버릇을 못 버린다면 한두 번 맞을 때는 정말 짜릿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라이프 시멘틱스와 신규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에 상장하며 희망 공모가가 9,000원에서 12,5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이 1700대 1이 나왔는데 바이오 사이언스 다음에 이런 엄청난 경쟁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가 977만 주.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 보시면 460만 주가 유통이 됩니다. 47.6%. 수치상으로 뭐 그렇게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보시면 공모주주는 기간 합쳐가지고 100만 주, 약 10%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37% 이상이 구주주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이걸 받아주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뻥튀기는 되면 안 될 것이며, 뻥튀기가 안 된 상태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이 나오는 물량들 받아줄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구조가 딱 보더라도 구주주 물량 팔아먹기 위해서 상장한 그런 느낌을 받는 종목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것 때문에 뻥튀기가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구조를 봤을 때 확실한 주포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저도 첫날에는 접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뻥튀기가 2배 되면은 2,400억 규모인데,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200억이 나옵니다. 2배면 2,400억. 70%만 뻥튀기 돼도 2,000억으로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의 공략 방법은 그냥 바이오다인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확실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첫날에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첫날에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 먹겠다고 무리해서 들어가다가 장대양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장대음봉을 맞을 확률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첫날에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뭔가 유통 가능한 구조가 부담스럽다, 목적이 뻔히 보인다, 이런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면은 바이오다인처럼 확실한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구경만 해야 됩니다. 신규주가 당장 첫날에 매수해서 이런 식으로 동전 던지기 매매, 뭐 아니면 도, 그냥 투기가 다를 게 없습니다. 첫날에 양봉이 뜨냐 음봉이 뜨냐,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며, 신규주를 올리기 위한 주포가 들어와야지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이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으며, 보통은 뻥튀기가 안 된 종목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포가 들어오는 경우를 최근에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도 공모가 대비 33%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초대박이 났으며, 네오이뮨텍 뜬금없이 2배 뻥튀기 되었습니다. 7,500원짜리가 15,000원, 아직까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인위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정규 시장에서도 올리지 못했던 거 17만 주 보란듯이 쌓아놓고 시간의 거래에서 올렸는데, 갭상승이야 나오겠지만 신규주가 워낙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조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 좋았던 신규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낚일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게 진짜 상승이며
여기서 상한가에 마감을 한다면 그 다음날에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종가에 장대 양봉인가 캔들이 괜찮은가를 보고서 그 다음날에 공략한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는 잘 들어가지 않고 출발한 다음에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괜찮은 캔들일 때, 이런 추세가 괜찮을 때,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은 이렇게 좋은 추세와 거래량을 동반해서 첫날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이런 그림이 나올 때만 저는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도 이런 그림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첫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날에 들어가지 않고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고점, 첫날 시초가나 고점을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서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게 첫날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더 좋아해야 되는 게 첫날에 장대 양봉이면 둘째 날에도 먹을 자리가 생기는 게 신규주입니다. 신규주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와서 무너져야지 정상인데, 뻥튀기가 되었으면 무너져야 정상인데 첫날에 거래량 발생해서 양봉이 나왔다. 그 뒤에도 먹을 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뻥튀기가 심한 종목은 제외시키고 라이프 시멘틱스도 바이오다인 첫날처럼 예쁜 그림이 나온다면 장중에 생각을 해보겠지만 첫날에는 어떻게 마감하는지 구경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신규주들 보시면 신규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추세, 거래량, 신고가입니다. 이거 3개만 알고 있으면 공략할 자리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승하는 것들,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것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 거래량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추세, 캔들 전부 다 괜찮아서 이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추세, 거래량, 신고가 이거 3개만 알고 계획을 세워야지 나머지 떨어지는 것들 바닥일 거라고 들어가다가 지하실 구경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만 보더라도 네오 이뮨텍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인위적으로 올려서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원 거래량 보시면 네오 이뮨텍 거래량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서 이건 일단 그 다음 날에 지켜봐야 될 것 같으며, 사이버원 이것도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줄어들었으며 거래량 비교해 보시면은 어떤 차이인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죽어버렸는지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참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건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기관이 바로 나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조건은 장중에 또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가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면 주가는 또 장대 양봉이 나와서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단타든 뭐든 간에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8일처럼 기간의 수급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은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 뚫어주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바이오다인처럼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며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첫날 고점이 기준가가 될 수 있는데 15,600원 여기 사서 15,600원까지 버티기엔 손실이 커질 수가 있으므로 짝정 매수는 할 수 없고 장중에 확실한 기간의 수급 또는 평소와 다른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언제라도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그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때만. 이런 종목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잠깐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수야 있겠지만 이런 상태의 종목
매수했다가 언제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고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 찍었던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신규주가 이렇게 신고가에 정직한 이유가 시세가 나왔다 하면은 정말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시간에 거래해서 올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정을 찾을 때, 그때 차트 캔들 모양과 고점과 거리를 보고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접근한다면 또 고점 돌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 지금은 불확실한 구간이라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었는데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5만원 위에서 꾸준하게 거래가 돼야지 신고가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 박셀바이오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황금선 위에 있다면 언제라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며 기간에 수급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장중에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는지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붙었는지만 확인한다면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공략을 시도했다가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뷰노 이런 것도 거래량이랑 추세 봤을 때 접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신규주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주포, 흔히 말하는 세력,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가 들어와야지 상승이 가능하며 그 주체를 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간의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래량도 없어서 접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종목들 마찬가지. 추세 보시면 지금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말고는 전부 다 지금 장기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게 많아서 신규주가 어떤 그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상승이 나오는지는 바이오다인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 쉽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떨어지는 종목은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다시는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지만 살아있는 종목은 죽는 척 하다가도 거래량이 순간순간 뛰어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죽었다가 뛰어 오르고 지금 죽었는데 다시 뛰어 오르면서 좋은 캔들 나온다면 언제라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첫날에 투기하지 마시고 매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양봉에 끝나기를 바라시는 게 좋습니다. 양봉에 끝나야지 그 다음 날에도 먹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